안녕하세요. 스마트 운영팀장 스티브입니다. 태양 아래에 새로울 것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귀신같이 소문을 듣고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과열이 되고 기존에 잘 되던 사업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장을 교란하는 치킨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쟁이 과열이 되기 시작하면 경쟁자보다 판매 가격을 서로 낮추어가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비즈니스는 혁신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대부분의 혁신은 기존의 것을 더하거나 변형을 한 단순한 작은 변화이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죠. 가장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치킨 게임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이 치킨 게임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치킨 게임, 일단 가격을 낮추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경쟁력이 다른 가게보다 조금 상승을 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면 말이죠.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햄버거가 있다면, 게다가 품질도 나쁘지 않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다지 주저하지 않고 이 5,000원짜리 햄버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객 유치를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000원짜리 햄버거처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그들의 수요를 더욱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고 회전이 빨라져서 식자재 관리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대부분 맛집들은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재고가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재료가 상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손질하고 사용하고 다시 구입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그냥 쉽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 관리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단점으로는 마진율이 적다는 거겠죠. 박리담회를 할 작정으로 마진을 낮췄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마진율이 적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음식을 다른 경쟁자보다 낮게 책정한다고 사람들이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 말이죠.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공짜로 무언가를 나눠줬을 때 사람들은 공짜인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게 무언가 안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응대 서비스라든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진을 가지고 서비스를 더 제공을 한다거나 더 나은 품질로 투자가 된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킨 게임으로 그만큼의 투자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응대 서비스라든가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킨 게임은 시장 교란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 치킨 게임을 끝까지 가면 상관이 없지만 하다가 못 버티고 폐점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동시에 주변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플이라던가 아니면 경쟁 업체들과의 마찰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킨 게임을 하라 말라, 좋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치킨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핵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최적화입니다. 치킨 게임을 하려면 서비스라던가 품질이라던가 양이라던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적당한 선을 정하고 그것을 가장 최적화된 세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템적으로 최대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킨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판매량을 높게 하는, 시장의 수요를 내가 흡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혹은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나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00원 커피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시골에서 1,500원짜리 커피를 산다고 어르신들이 사 먹진 않죠. 하지만 도시 중심지, 오피스 상권 끝판왕인 강남에서 내가 1,500원짜리를 판다면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될 걸로 생각이 들죠. 세 번째로는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최적화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말인데요.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치킨 게임 자격이 갖춰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가치가 상대적으로 극대화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인문학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디자인 또는 분위기 또는 컨셉 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폰 같은 경우인 거죠. 디자인이 확실하고 컨셉도 확실하고 분위기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줄이고 사장님이 직접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이 치킨 게임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치킨 게임을 이 시장 교란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백종원 다들 아시겠지만 서민적인 그런 컨셉과 이 적당한 가격을 통해서 대중적인 그런 음식들을 선보이는데요. 초창기에 백종원이 했었던 그런 행보를 보면은 다른 업체들한테 봤을 때 말 그대로 치킨 게임과 다름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홍콩 반점만 보더라도 엄청 싼 가격으로 적당한 퀄리티로 가격이 착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가성비와 가심비를 극대화시킨 그러한 브랜드 세팅입니다. 최근에 백종원이 출연했던 프로그램 중에 장사천재 백사장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한번 취했었는데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것은 뭐 예능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해도 내가 마진을 많이 벌지 않아도 가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백종원이 실제로 이탈리아에 자기 매장을 냈었어도 저는 실제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이 이러한 시장 교란 전략을 세운 거는 저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고 철저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쟁자 분석도 되게 잘했고 주변에 $10 도시락이 부실하다는 것을 분석을 해냈고 소비자 분석은 이탈리아인들은 식사할 때 테이블 회전이 느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설정도 되게 뚜렷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연 매출 5억인 매장을 만들자라는 그러한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일 매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싶었던 거죠. 결국에는 거의 99%의 매출을 달성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백종원 대표의 노하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치킨 게임의 핵심은 최적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할 수 있어야 하고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고 디자인, 분위기, 컨셉 등이 확고해야 하며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